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RNN을 적용할 때 실제로 활용되는 그 LSTM과 그리고 GRU라는 그 좀 개선된 RNN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LSTM과 GRU라는 새로운 그 네트워크 구조가 지금 여기 밑에 그림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 분석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그런 특징이 있는지만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NN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들어가서 XT가 들어가서 이전 타임 스텝에 히든 값이 들어와서 그것이 합해지고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형태의 그 소위 액티베이션 함수가 적용된 다음에 그것이 출력층으로 가고 또 하나는 그 다음 히든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것에 비해서 이 그레디언트 소실이 그 안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다시피 LSTM 같은 경우에는 그 XT 입력과 출력 말고 그 히든과 말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CT라는 이 히든 레이어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히든 레이어와 뭐 커런트 스테이트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두 개가 나오고요. GRU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렇지만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통해 이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결국에 사용할 때는 그냥 함수 하나만 네트워크의 그 형태를 우리가 define하는 함수 하나만 정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RNN이든 LSTM이든 GRU든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우리가 코딩할 때는 큰 문제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알고 써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평이한 RNN, 바닐라 RNN이라는 걸 부르는 것을 한번 그림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뭐 요약된 모양은 이겁니다. 입력이 들어가고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와서 하이퍼 탄젠트 액티베이션 결과를 그 통과한 것이 다음 히든 레이어의 값으로 그리고 그 해당 타임의 출력 값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화살표로만 하면은 실제로 계산되는 노드는 어떤 형태인가 좀 궁금할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그것을 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력 그 소위 값의 시퀀스에 주어진 타임 스텝에 들어오는 값이 벡터다. 예를 들어서 벡터의 길이가 그 엘리멘트가 3개다 하면은 3개의 숫자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3개의 숫자 값이 그대로 계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전 히든 유닛에서 전달되는 그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값이 2개일 경우에 그것과 붙여서 5개의 길이를 갖는 그러한 그 벡터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벡터에다가 그 적용을 했을 때 결과 값이 히든 레이어의 2개의 값을 만들어 여기 이전 게 2개니까 출력되는 것도 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결과를 지금 네트워크 형태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와이어가 연결된 것은 당연히 그 소위 그 가중치 행렬이 곱해진다는 걸 의미고 여기서 동그라미에다가 T라고 쓴 거는 하이퍼 탄젠트 액티베이션을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맵이 적용된 2개의 노드 값이 출력으로도 가고 그 다음 타임 스텝 히든으로도 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 우리가 그 웨이팅 매트릭스가 또 곱해져야 됩니다. 2x2짜리. 여기서는 2x5짜리 매트릭스가 곱해지고요. 그리고 y는 여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y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그 노드 개수 by 2짜리의 매트릭스가 여기 곱해지겠죠. 그게 버닐라 타입, 그 아주 평이한 그런 그 순환 뉴럴 네트워크의 그 계산 방식, 계산 과정이고요. 자, LSTM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건 뭐의 약자냐면 Long Short Term Memory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기억되는 메모리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뭐 그런 의미로 쓰여진 그러한 그런 그 역할도 하고요.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한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 복잡한 것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그 요소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RNN의 특별한 한 종류로 우리가 LSTM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긴 의존 기간, 그러니까 long 그 dependency를 우리가 피리어드를 필요로 하는 학습에 그 잘 적용되고요. 그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요 반복 모듈이 어떤 구조가 있냐면 이 안에는 그 소위 forget 게이트, 잊어버리는 게이트라는 것이 있고요. input 게이트가 있고요. output 게이트가 있습니다. 즉 forget 게이트는 뭐냐면 들어온 정보를 그 별 의미가 없어서 버려야 될지 아니면 유지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웨이팅이 정해지는 게이트고요. 그리고 요 인풋 게이트는 그냥 기존의 입력 게이트와 그 소위 커런트 스테이트와 함께 합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게이트. 여기서도 또 하이퍼 탄젠트가 쓰여지긴 쓰여집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함수가. 그렇지만은 조금 더 추가된 거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적용된 0 또는 1 사이의 값을 갖는 그 소위 액티베이션이 적용된 그러한 그 결과 값이 또 곱해지거나 더해지거나 하는 건데요. 그 결과로서 우리가 요 중요한 거는 셀 스테이트라는 것이 그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출력과 입력을 제외하고 히든 레이어 세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 다른 점이 딱 하나, 요 C라는 건데요. 얘는 셀 스테이트라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메모리 형태 그 역할을 합니다. 즉 그 이전에 들어왔던 오래전 타임 스텝에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전 거니까 단기적인 메모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메모리와 장기 메모리 기능을 가진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된 그 그림 그대로이고요. 지금 입력이 3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을 때 히든에서 들어오는 노드가 2개면 역시 그걸 합쳐서 5개의 노드로 구성된 입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당연히 이 5개의 입력이 들어가서 2개의 출력을 만드는 다양한 네트워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고요. 어떤 거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하는 액티베이션 맵이 조금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좀 다르게 적용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데 여기서는 그 결과를 이전 셀 스테이트와 곱해주고 여기서는 그 소위 하이퍼볼릭 탄젠트 결과와 시그모이드 결과를 곱해주고 그것을 그 셀 스테이트에 더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또 뽑아내서 시그모이드 함수와 곱해준 그러한 결과를 히든으로 내고 이거는 셀 스테이트로 내고 등등. 이것이 그 복잡해서 의미가 왜 그렇게 그 forget 게이트가 될고 input 게이트가 될지 또는 output 게이트가 될지를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수학적인 의미는 우리는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없어서 다루진 않지만 그 계산 과정에서 노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하면은 결국에 계산은 그 벡터 곱하기 행렬이고 그 결과에 대해 함수를 적용하고 그 결과값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거는 다 엘리멘트 와이즈 요소별로 그 연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단순한 연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LSTM에서 중요한 거는 셀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셀 스테이트라는 정보값이 나온다. 그리고 그게 롱텀 메모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유사하지만 좀 더 단순화된 그러한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GRU라고 부르는데요. Gated Recurrent Unit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종의 이것도 LSTM의 그 간소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소위 Hidden State와 Cell State를 합쳐서 GT라는 벡터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좋은 점은 이겁니다. 그 소위 네트워크의 입력과 출력 그리고 히든 딱 3개가 그 바닐라 RNN과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히든 스테이트 안에는 그 소위 롱텀 메모리와 숏텀 메모리가 함께 거기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존의 출력과 입력 그 히든의 크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좀 자세한 모양을 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세요. 일단은 이 안에서 어떤 복잡한 연산이 수행되든지 간에 입력은 3개의 노드가 들어가고요. 이전 히든에선 2개가 들어오고요. 그 히든과 입력이 합해져서 그러니까 5개의 노드를 갖는 그 벡터에 대한 연산이 수행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값이 그 또 2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2개가 Y에서는
그 어떠한 웨이팅 매트리스에 곱해지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 웨이팅 매트리스에 곱해지는 히든 스테이트의 그 노드는 두 개 노드다라는 것이 RNN과 똑같죠. 그렇지만은 그 RNN과는 달리 롱텀 메모리 기능이 이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요 두 개의 히든 노드 안에 그 필요한 정보는 계속 유지시켜주고 필요 없는 건 버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그 효율적인 그러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한 그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때로 LSTM 또는 GRU가 그 RNN 대신에는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